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1강 뿌리옥 세균의 질소 고정 한번 해보자. 자, 1문단이야. 식물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에서 얻는 탄소와 산소를 제외하면, 이산화탄소에서는 탄소와 산소를 얻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영양 원소를 토양에서 얻는다. 탄소, 산소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 원소는 토양에서 얻고 탄소와 산소는 이산화탄소에서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토양은 하면서 토양은으로 넘어가네.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식물 뿌리와 미생물이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복잡한 생태계이지만 경쟁하는 곳이야. 누구와 누가? 식물과 미생물이. 토양 안에는 식물과 식물 뿌리와 미생물이 영양소 얻기 위해서 서로 얻어가려고 경쟁해. 하지만 식물과 미생물이 상호 이익을 위해 공생하기도 한다.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공생을 하기도 한대. 식물은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 양분을 미생물에게 공급하고, 식물은 미생물에게 유기 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의 양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방금 읽은 이 문장이 공생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1문단 괜찮니? 1문단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 식물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 식물이 영양소를 얻어 일단 탄소와 산소. 탄소와 산소는 어디에서 얻지? 이산화탄소에서 얻는데. 이산화탄소에서 탄소와 산소를 얻고, 그 외의 대부분의 영양원소, 탄소, 산소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원소는 어디서 얻냐면 토양에서 얻는 거야. 그럼 식물에게 있어서 토양은 너무 중요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토양은 하고 넘어가, 얘들아. 토양은 식물과 미생물이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공생관계를 이루기도 한대. 식물과 미생물, 얘네들이 뭐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거든.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공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지? 그리고 뒤에서 아마 이제 공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거든. 자, 이 문단 읽어볼게.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9종류,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해. 이 중 하나, 다량 영양소 중 하나인 질소는 하면서 다량 영양소 중 하나 질소이다. 이렇게 질소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줄 거야.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핵산, 엽록소 등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질소에 대해서 얘기해줘. 첫 번째, 단백질, 핵산,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2번. 그리고 대기의 78%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엄청 많은 게 이제 대기에서 엄청 많이 질소가 분포되어 있지만, 질소 분자는 2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3중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물체는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지나? 자, 78%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 질소 분자는 2개의 질소 원자가 질소 분자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3중결합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3중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건 매우 안정됐다라는 거야. 잘 분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계속 읽어볼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얻으려면 질소 분자 자체는 쓸 수가 없어. 그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 반응성이 높은 다른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얘들아 이렇게 봐야 돼. 반응성이 높은 다른 질소 화합물이 뭐가 있는 거야? 암모니아 혹은 질산염이야. 그러니까 질소 분자를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질소 고정이 필요해. 뭘 하기 위해서? 식물이 질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돼. 여기까지 됐니? 자, 요거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됐나 볼게. 질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질소. 첫 번째, 질소는 뭐의 한 종류냐면 다량 영양소 중 하나이다. 다량 영양소 중 하나. 다량 영양소가 뭐예요?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해. 그리고 질소는 식물에게 중요하다 그랬거든. 왜냐면 식물의 단백질, 핵산, 엽록소 등의 구성 성분으로 쓰인대. 그러니까 식물을 구성하는 것들의 구성 성분으로 쓰여.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질소가 없으면 애들이 핵산도 잘 안 생기고 단백질도 안 생기고 엽록소도 안 생기니까 생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야.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기의 78%나 질소가 있다. 대기의 78%가 질소로 구성돼 있어. 질소가 되게 많지만 4번부터 중요하거든, 얘들아. 질소 분자는 이 대기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 얘들아, 이 질소 분자가 N2래. 이렇게 질소 분자. 얘네들은 원자가 결합해서 이제 분자가 되는데 두 개의 질소 원자가 N2니까 두 개의 질소 원자가 3중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 질소 원자가 3중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안정적이야. 안정적이라는 것은 잘 분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이게 이런 식인 거라고 내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 이렇게 질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N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가 여기 3중 결합이 이 하나에 있는 그러니까 한 원자의 전자랑 다른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꽉 고리처럼 얽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전자랑 이쪽에 있는 전자가 만나서 3중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잘 분해가 안 돼. 안정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 분자 자체는 직접 식물이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질소 고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화제지. 뿌리옥세균의 질소 고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질소 고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질소 고정이 뭐예요? 라고 하면 질소 분자 N2라는 질소 분자를 다른 화합물로 바꿔야 돼. 뭐나 뭐?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라고 나왔지. 그 다음에 질산염 NO3-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이야. 변환. 질소 분자를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게 질소 고정이야. 왜 변환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은 이 암모니아나 질산염은 반응성이 높으니까. 반응성이 높아. 그럼 이 말은 뭐야? 아까 전에 질소 분자 있잖아. 3중 결합으로 되어 있는 질소 분자는 반응성이 낮아. 하지만 얘네들은 반응성이 높아. 그러니까 식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라는 거야. 자,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4번, 5번 중심으로 하나씩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질소 고정을 얘기하겠지. 여기부터 찐 시작이다, 얘들아. 3문단 봐봐.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은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은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 얘들아 여기 봐.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작용이 필요한데 질소 고정 효소는 누가 가졌냐면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지고 있대. 알겠지? 그래서 그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서 질소가 환원돼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이다. 우리 요건 봤거든? 질소가 암모니아로 되는 것 앞에서 했잖아. N2 질소가 암모니아, NH3로 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질소가 환원돼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됐니? 그 다음 볼게. 질소 고정 효소는 얘들아 질소 고정 효소는 어디서 나왔었지? 질소 고정 세균이 질소 고정 효소를 가진다고 했지. 질소 고정 효소는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는 두 개의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질소 고정 효소의 종류야. 철 단백질, 몰리브덴 철 단백질. 그리고 둘 중 하나만으로는 촉매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요한 말 나왔지?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만 돼가지고는 촉매 활성이 안 나타나.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철단백질은 먼저 철단백질부터 얘기해. ATP를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뒤에 각주가 달려 있거든. ATP 너희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물체의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에너지. 그래서 철단백질은 ATP를 분해해. 그리고 그로 인해 에너지를 얻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몰리브덴 철단백질에다가 전자를 공급해. 다시 철단백질은 ATP를 분해하거든? 에너지가 생겨.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몰리브덴 철단백질에 전자를 슝 하고 공급해. 그리고 몰리브덴 철단백질은 전자를 받았잖아. 공급받은 전자로 질소 기체를 환원시켜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질소 기체를 암모니아로 만들어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전자를 통해서. 그 받은 전자를 질소 기체에게 환원시켜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기 중요한데 약간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와닿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정리를 좀 해보면 자연 상태의 질소 고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래. 자연 상태의 질소 고정 됐지? 얘네들은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물학적 질소 고정 됐어? 생물학적 질소 고정. 이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는 질소 고정 효소가 사용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질소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암모니아가 되는 거거든? 질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질소 고정 효소가 촉매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질소 고정 효소에 의해서 질소가 암모니아가 된다. 근데 이 질소 고정 효소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질소 고정 세균에게는 질소 고정 효소가 있어. 질소 고정 효소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둘 다 있어야 암모니아가 될 수 있어.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 질소 고정 효소 두 가지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었냐면은 철 단백질이라고 나와 있어. 적어볼게. 질소 고정 효소 중에서
철 단백질. 이 철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이 과정이 중요하겠지. 철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ATP를 분해해. 얘가 ATP를 분해하거든. 분해하면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겨. 에너지. 됐지?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몰리브덴 철 단백질의 전자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 자, 한번 써볼게. 그 다음 효소가 몰리브덴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지.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구나.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는 두 번째 효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자를 공급해.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철 단백질에서 몰리브덴 철 단백질로 전자를 공급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전자를 받았잖아. 이 전자를 가지고 질소기체를 환원시켜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얘들아,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환원이라고 했지. 환원. 너희 잘 알 거야. 환원이라는 게 이제 전자를 얻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소에서 암모니아가 되기 위해선 전자를 얻었다는 거지. 전자를 얻어서 환원시켜서 결국 암모니아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요거 됐니? 요렇게 이해하면 돼.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중요해. 과정이 중요하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읽은 부분 있지. 철 단백질은부터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여기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과정을 바꿔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렇게 과정을 생각하면서 좀 암기를 해주는 게 좋겠지. 얘는 이제 내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 자, 이해됐니? 그래서 전자를 얻었어. 환원시켜서 암모니아가 된다. 자, 그 다음 문단 읽어볼게. 4문단.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모두 둘 다 산소 분자에 의해서 빠르게 비활성화되는데 산소 분자를 만나잖아? 그러면 작용을 안 한다고. 비활성화 돼버려. 철 단백질이 산소에 의해 활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는 30에서 45초이고 얘들아 봐봐. 산소에 의해 활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 반감기. 30에서 45초. 그리고 몰리브덴 철 단백질의 경우에는 10분. 그러니까 산소를 딱 만나면 30에서 45초 만에 철 단백질은 활성이 줄어들어. 반으로. 그 다음에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10분. 이렇게. 반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러한 비활성화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산소를 만나서 비활성화가 되면은 되돌릴 수 없어. 그냥 다시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요거 이해됐어? 질소 고정. 우리가 방금 앞에서 3문단에서 본 게 질소 고정이잖아. 이것은 산소가 없어야 돼. 왜냐면 산소를 만나면 요 질소 고정 효소 두 가지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질소 고정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얘들아 우리 방금 봤지? 에너지 필요했잖아. ATP 분해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였잖아.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에너지는 뭐를 통해 생산된다? 세포호흡. 근데 세포호흡엔 뭐가 필요하다? 산소 분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 이 딜레마 보여?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어야 되거든? 근데 질소 고정은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선 세포호흡이 필요해.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선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세포호흡을 하거든. 참 문제가 되는 거지.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어야 돼. 이해됐지? 그 얘기야. 생물체는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질소 고정엔 산소가 없어야 하지만 있어야 한다. 이건 내가 간단하게 말한 거고 산소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질소 고정 효소가 산소를 만나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하지만 산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건 산소가 있는 환경인 세포 호흡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잖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개발했는데 질소 고정 세균의 하나인 뿌리혹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이 대표적이다.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가 누구냐면 뿌리혹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 얘네들은 이 딜레마가 해결된 상태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앞으로 이 공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얘들아 됐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4문단 정리해볼게. 이 철단백질이랑 몰리브덴 철단백질은 산소 분자를 만나면 비활성화된대. 산소 분자를 만나면은 비활성화된다. 무엇이? 철단백질과 몰리브덴 철단백질 이 두 개 말하는 거야. 질소 고정 효소. 그러면서 반감기도 얘기해줘. 반감기의 정의는 위에서 확인하면 되거든. 산소에 의해 활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철단백질은 30에서 45초. 몰리브덴 철단백질은 10분. 두 개 중에서 누가 짧고 누가 긴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냥 확인하면 되고. 알겠지? 그래서 따라서 산소 없는 환경이 필요해. 산소 없는 환경에서 질소 고정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질소 고정은 에너지가 필요해. 질소 고정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 그런데 이 에너지는 언제 얻는 거냐면 세포 호흡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생성돼. 세포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이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해. 알겠지? 요게 바로 딜레마다. 산소가 없어야 되는데 산소가 필요한 게 요게 바로 딜레마. 질소 고정의 딜레마이다. 맞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공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누구와 누구의 공생? 뿌리혹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더 본격적인 친구가 나오는 거야. 자, 넘어가 볼게. 이제 여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 여기가 어렵고 요게 지금 얘들아 그림이 있잖아. 그림을 좀 잘 보면서 대응시키면 돼. 근데 내가 지금 이 나눠준 프린트 그림은 조금 잘 안 보여. 이거 수능 특강 교재 그림이 확실히 잘 보이거든. 내가 이걸 조금 더 크게 해왔어야 되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좀 어려우면은 이 그림 이따가 수능 특강에서 다시 좀 볼게. 자, 5문단 보자. 5문단.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독립생활을 하거든. 토양에서 일부만이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대부분은 독립적으로 있지만 일부는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뿌리혹 세균은 얘들아 뿌리혹 세균이 누구냐면 질소 고정 세균 중 하나인 거야. 뿌리혹 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숙주 식물로 하여금, 다가 아니라 한정된 종류의 식물로 하여금 뿌리 혹을 형성하게 해서 공생한다. 그럼 누구와 누구의 공생관계인지 보이니? 이 뿌리혹 세균과 일부 식물과의 공생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앞에서 아까 4문단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뿌리혹 세균과 콩과 식물이라고 했거든. 콩과 식물, 이 콩과 식물 일부랑 뿌리혹 세균이 공생하게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뿌리혹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질소 고정 안 하고, 콩과 식물의 뿌리혹 안에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을
수행한다. 아유, 여기 좀 어렵다. 자, 봐봐. 어떻게 돼 있냐면 뿌리옥세균은 콩과 식물하고 공생한다 그랬잖아? 근데 아까 전에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콩과 식물, 숙주식물로 하여금 뿌리혹을 형성하게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뿌리옥세균이 이 콩과 식물에게 뿌리혹을 형성하게 하거든? 그 안에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누가 존재하는 거야? 뿌리옥세균이. 이 뿌리옥세균이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 그때 질소 고정을 수행한다 라고 얘기해. 사실 이거 뒤에 가면은 그 6문단에서 6, 7문단에서 잘 얘기해 주거든. 그때 좀 다시 볼 거야. 그래서 뿌리옥세균은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 연료인 탄수화물을 콩과 식물로부터 공급을 받고 콩과 식물로부터 탄수화물을 공급받고 질소 고정을 수행해서 그래서 질소 고정을 수행해 그래서 생산한 암모니아를 콩과 식물에게 뿌리옥세균이 주는 거지. 주고받는 게 뭔지 알겠니? 탄수화물을 받아서 질소 고정을 해서 암모니아를 식물에게 주는 거야. 왜냐면 식물은 암모니아가 필요하잖아. 질소가 필요하잖아. 알겠지? 조금 어려워. 자, 정리를 하고 이제 밑에 읽고 나서 다시 보면 사실 되게 쉬워지거든. 정리해볼게. 질소 고정 세균이야. 질소 고정 세균은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생활을 한대. 대부분의 질소 고정 세균은 토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일부만 식물과 공생관계를 맺는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식물과 공생관계를 맺는 일부 질소 고정 세균을 주목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질소 고정 세균 중 식물과 공생관계를 맺는 일부 친구들. 다수는 알아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질소 고정 세균 중에서 뿌리혹 세균이 있다는 거지. 뿌리혹 세균. 얘들아, 뿌리혹 세균이 질소 고정 세균이다 라는 거 알아야 돼. 그리고 식물. 이 뿌리혹 세균과 만나는 식물 있지. 식물이 누구냐면은 콩과 식물인 거야. 콩과 식물. 콩과에 속하는 식물. 알겠지? 이 둘이 어떤 관계다? 공생관계를 맺는 거야. 공생관계. 어떻게 공생관계를 맺냐라고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냐면 뿌리혹 세균이 콩과 식물의 뿌리혹에 그러니까 콩과 식물의 뿌리혹이 생성되는 거야. 뿌리혹 안에서 박테로이드로 존재한대. 박테로이드. 뭐가 박테로이드로 존재하는 거야? 뿌리혹 세균이 콩과 식물의 뿌리혹에 들어가서 박테로이드로 존재해. 그때만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거지. 자, 이거 이해됐어? 콩과 식물에서 뿌리혹이 형성되면은 그 뿌리혹 안의 세포에서 박테로이드로 뿌리혹 세균이 존재해.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제 질소 고정을 하게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공생관계를 맺는 거냐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야. 뭘 주고받냐면 콩과 식물로부터 뿌리혹 세균은 탄수화물을 받아. 탄수화물이 어떤 역할을 하니? 라고 하면은 ATP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 연료. ATP,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가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을 받아. 그러면 뿌리혹 세균은 질소 고정을 해가지고 아까 질소 고정이 뭐였어? N2, 질소를 암모니아 혹은 질산염으로 바꾸는데 여기는 암모니아가 나온 거거든. 암모니아로 바꾸는 게 질소 고정이야. 그럼 질소 고정을 했잖아? 암모니아가 생성됐잖아? 이 암모니아를 콩과 식물에게 주는 거지. 이게 바로 공생관계야. 공생관계.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 공생관계. 이해됐어? 자, 6문단 갈게. 6문단. 이제 과정이야, 얘들아.
이 공생관계 방금은 되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한 것을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야. 자, 잘 볼게. 콩과 식물은 뿌리혹 세균과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뿌리혹을 형성한다. 자, 잘 보자. 콩과 식물이랑 뿌리혹 세균의 공생관계인데 뭐를 주고받냐면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아서 결국 뿌리혹을 형성하거든. 아까 뿌리혹은 어디에 형성됐었니? 콩과 식물에 형성된 거야. 알겠니? 어디 나왔었는데? 자, 오문단 다시 가자. 오문단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콩과 식물의 뿌리혹 안에 세포네. 이게 콩과 식물의 뿌리혹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것도 지금 첫 번째 문장도 그냥 압축적으로 설명한 거거든. 자, 두 번째 문장부터 봐. 여기부터 1번이야. 콩과 식물의 뿌리가 뿌리혹 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한 화학 신호를 내보내. 얘들아, 여기 괜찮아? 그러니까 뿌리혹 세균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야. 콩과 식물이 뿌리혹 세균을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끌어들이기 위해서 화학 신호를 내보내는 거지. 야, 뿌리혹 세균 들어와. 이렇게 내보내잖아. 그럼 토양 속에 뿌리혹 세균이 이 화학 신호에 반응을 해. 그래서 뿌리털에 결합한다. 무엇과 무엇이 결합하는 거니? 무엇과 무엇이? 뿌리혹 세균이 콩과 식물의 뿌리털에 결합하는 거야. 자,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야. 결합을 했어. 그 다음 뿌리혹 세균은 지금 어디 있어? 뿌리털에 결합했잖아. 뿌리 피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방출하면 뿌리혹 세균이 식물의 뿌리 피층, 겉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방출해. 이 물질을 누가 방출하는 거야? 세균이 막 물질을 방출하잖아? 그러면 그 뿌리가,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가 뿌리털 끝이 굽어지고 세포벽의 일부가 분해돼서 세포막이 함입돼서 안으로 빠져들어가서 가느다란 관 형태의 구조인 감염사가 형성된다. 감염사는 뭐냐면 가느다란 관 형태야. 그게 형성돼. 어디에? 식물에. 조금 어렵지 얘들아. 자, 정리하면서 갈게. 정리하면서 가자. 어려우니까. 자, 이 문단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뿌리혹 세균, 그 다음에 콩과 식물의 공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1번이야. 1번. 이렇게 나온다. 콩과 식물이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하냐면 뿌리혹 세균, 식물이 세균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세균이 식물한테 올 수 있잖아. 세균이니까. 그래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를 보내? 콩과 식물이 뿌리혹 세균에게 화학 신호를 보내는 거지. 나 여기 있어. 이런 신호를 딱 보내잖아. 그러면 뿌리혹 세균이 이것에 반응해. 반응해서 뿌리혹 세균이 콩과 식물의 뿌리털에 붙어버린다는 거야. 콩과 식물의 뿌리털에 뿌리혹 세균이 와서 붙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결합하는 거지. 그럼 드디어 식물과 뿌리혹 세균이 만났다. 괜찮니? 뿌리털이라는 게 뭐라고 보면 되냐면 쌤이 너무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싫지만 얘들아 이렇게 뿌리, 인삼뿌리 같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인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뿌리털 같은 거 털 있잖아. 털 보이니 얘들아? 이런 털 얘기하는 거야. 이런 뿌리털에 뿌리혹 세균이 와서 붙는다는 거야. 괜찮니? 요거야. 알겠지? 자, 이게 1번이야. 그래서 결합을 했어. 자, 2번 갈게. 결합했어. 그 다음 2번. 그러면 이제 누가 뿌리혹 세균이, 알겠지? 뿌리털에 붙은 뿌리혹
세균이 얘가 뭐를 방출하냐면은 물질을 방출해. 무슨 물질이냐면 뿌리에, 그러니까 이 콩과식물의 뿌리에 피층, 뿌리 피층, 피가 거피자일 거 아니야. 뿌리 피층에 세포 분열을 활성화하게. 세포 분열을 활성화. 그러니까 식물 뿌리에 겉이 세포 분열이 막 활성화되게끔 물질을 방출해. 요 물질, 뿌리 피층 세포 분열 활성화를 시키는 물질을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누가? 뿌리혹 세균이. 알겠지? 뿌리혹 세균이 누구한테 방출하는 거야? 지금 뿌리 털에게, 그러니까 식물에게 방출하는 거지. 지금 붙은 상태니까. 방출하잖아? 그러면 자, 다시 글 가봐. 뿌리털의 끝이 굽어져. 세포 분열이 되는 거야. 세포벽의 일부가 분해돼. 그리고 세포막이 막 함입돼. 함입된다. 나와 있어. 막 세포층의 안쪽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냐면 감염사가 형성된대. 결론은 감염사. 세포 뿌리, 그러니까 뿌리에 감염사가 형성된다. 감염사가 식물 뿌리에 형성된다. 감염사는 뭐냐면 가느다란 관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요거를 그림을 한번 보자. 이게 그림이 지금, 아이고, 더 이상, 된다. 보일까? 지금, 얘들아, 여기, 요게 식물 뿌리겠지? 그리고 요게 식물 뿌리 털이야. 거기에 뭐가 붙었어? 여기 지금 뿌리혹 세균이 이렇게 붙은 거야, 얘들아. 이렇게 점점점이 뿌리혹 세균이야. 그럼 뿌리혹 세균이 붙었잖아, 뿌리털에. 그러면은 뿌리혹 세균이 뭐를? 물질을 막 방출해. 뿌리 피층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을 막 방출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감염사가 형성되는데, 지금 감염사가 여기 진짜 잘 안 보인다. 감염사가 이 뿌리털 안에 이렇게 관 형태로 감염사가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그 감염사가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선 요만큼 있지만 이게 더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거든. 이게 이렇게 뿌리 쪽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 알겠지? 감염사가 그거야. 자, 그럼 다시 글을 볼게. 3번이야. 글을 봐봐. 3번. 감염사는 뿌리의 피층을 통해 관통의 안쪽으로 신장하며 그 감염사는 뿌리의 피층을 쭉쭉쭉 관통해서 안쪽으로 커져. 이것을 통해 세균이, 어떤 세균? 뿌리혹 세균이 식물 뿌리로 들어가게 된다. 무엇을 통해? 감염사를 통해서 세균이 식물 뿌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여태까지는 어디에 있었는데? 뿌리털에 있었잖아. 그런데 감염사를 통해서 뿌리로 들어간다. 여기 되니? 자, 3번 갈게. 3번 쓰고 가자. 3번. 감염사가 점점점 커져. 감염사가 뿌리의 피층을 관통해서 뿌리의 피층을 관통해서 안쪽으로 신장, 커져. 길이가 길어져. 알겠지? 그리고 이 감염사를 통해서, 감염사가 길어졌잖아. 얘를 통해서 세균이 뿌리로 진입할 수 있게 된 거야. 뿌리로 들어감. 알겠지? 뿌리혹 세균이 콩과 식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뿌리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까지 과정됐지? 자, 4번 갈게. 4번. 감염사에 있던 세균은 피층 세포의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감염사에 있던 세균, 뿌리혹 세균은 피층 세포의 세포질 속으로 아예 들어가서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박테로이드로 발달하고, 얘들아, 이 박테로이드로 발달했다는 게 세균이 박테로이드로 변했다는 거고, 이 박테로이드는 나중에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됐니? 그리고
그리고 5번이야. 세균에 감염된 피층과 아까 전에 그 겉 피층은 세균에 감염된 거지. 그 다음에 내초의 생장이 계속돼요. 내초는 관따발 기둥의 가장 바깥층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식물 뿌리의 관따발 기둥의 바깥층이래. 그 내초의 생장이 계속돼서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로 합쳐져서 뿌리혹을 형성한다. 그럼 뿌리혹은 뭐가 형성된 거냐면 세균에 감염된 뿌리의 피층과 내초 이게 커져가지고 하나의 혹처럼 된다는 거야. 그림에서 한번 볼까? 자, 그림 봐봐. 그림. 요 빨간 게 감염사였잖아. 감염사를 타고 요 뿌리혹 세균이 안으로 들어갔어. 안으로 들어간 거야. 뿌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그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그 세포질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서 박테로이드, 이렇게 까만 게 박테로이드로 세포가 아니라 세균이 박테로이드로 바뀌어버렸어. 됐니? 그리고 그림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뿌리 피층에 분열 중인 세포. 여기 지금 뿌리 피층에서 세포가 분열하고 있거든? 그리고 내초라는 부분도 분열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얘네가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의 관따발 조직이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관따발, 커다란 뿌리혹, 뿌리에 있는 혹처럼 커다랗게 합쳐지는 거지. 이게 뿌리혹이야. 자, 됐니? 계속 읽어볼게. 뿌리혹은 방금 형성된 뿌리혹은 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질소 화합물을 식물 전체에 보내기 위해,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할 일인 거거든. 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질소 화합물을 식물 전체에 보낸다는 것, 이거 우리 앞문단에 있었거든. 자, 봐봐. 앞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뿌리혹 세균은 탄수화물을 콩과 식물로부터 공급받고 암모니아를 콩과 식물에게 공급한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여기 양분을 공급받는다 해서 이 양분은 뭔 거야? 탄수화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질소 화합물을 식물 전체에 보낸다? 이거 뭔데? 암모니아를 식물 전체에 보내기 위한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뿌리 중심의 관따발 기둥으로 관따발 조직을 발달시킨다. 이 관따발 기둥을 발달시킨다는 거야. 이 관따발 기둥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됐어. 정리하면서 할까? 정리할게. 자, 4번이야. 4번. 감염사를 통해 세균이 뿌리로 들어갔어. 거기까지 했지. 그리고 4번. 이 감염사에 있던 세균이 박테로이드로 발달한다 그랬지. 그치? 그걸 써야 될 것 같거든. 자, 요렇게 써보자. 세균이 피층 세포질에 뿌리의 피층 세포질에 정확히 쓸게 미안해. 피층 세포의 세포질 속으로 가는 거야. 피층 세포의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 무엇이? 세균이 그 안까지 들어가서 감염사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박테로이드로 발달하게 된다. 박테로이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박테로이드. 알겠니? 아까 오문단에서 여기 볼래?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을 수행한다. 그 박테로이드 얘기하는 거야. 자, 됐지? 그 다음에 5번이야. 5번. 세균에 감염된 피층은 세균에 감염됐어. 그리고 내초의 생장. 이 두 개가 점점 생장해. 분열 중인 세포라고 나왔었지? 이제 생장한다는 거야. 분열을 하는 거야.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 하나로 합쳐져서 피층에서 분열하고 내초에서 분열을 해가지고 둘이 만나. 뿌리혹이 형성되는 거지. 뿌리혹이 형성된다.
됐니? 뿌리옥이 형성되는 건 세균에 감염돼서 그런 거야. 뿌리옥 세균에 감염돼서. 됐어? 자, 그 다음에 뿌리혹은, 이 형성된 뿌리혹은 뿌리 중심의 관따발 기둥으로 관따발 조직을 발달시키거든.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뿌리 중심의 관따발 기둥, 이렇게 쓰자. 뿌리혹 관따발 조직을 발달시킨다. 뿌리혹 관따발 조직을 발달시킨다. 알겠지? 이 뿌리혹은 결국 뿌리혹 관따발 조직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뿌리혹 관따발 조직의 역할이 있어. 역할이 이제 뒤에 가서 양분을 공급하고 누가 누구에게? 식물이 세균에게. 맞지? 식물이 세균에게 양분을 공급받고라고 나오는구나. 뿌리혹이 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질소 화합물을 보내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야? 세균이 식물에게. 알겠지? 요거 앞에서 나온 내용이야. 양분을 공급하는 거는 공급받는 거라고 해야 되나? 식물이 세균에게 공급하는 거야. 세균 입장에서 공급받는 거지. 그리고 질소 화합물은 누가 보내줘? 세균이 식물에게. 내가 아까 제대로 말했는지 지금 모르겠네. 양분은 식물이 세균에게 양분을 공급해줘. 탄수화물을. 그리고 세균은 식물에게 질소화합물을 보내줘.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뿌리옥 관따발 조직을 막 발달시켜. 여기 보면 그림에서 이 뿌리옥 관따발 조직이 이렇게 커졌어. 얘들아. 이렇게 커진 게 보여. 자, 계속 읽어볼게. 성숙한 뿌리혹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 두껍게 생장하는데 뿌리의 직경, 그 지름보다 몇 배 두껍게 생장을 해. 그래서 목질화된 바깥층은 기체 출입을 제한해서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얘들아, 요게 아까 내가 6번을 안 썼는데 6번이 뿌리 중심의 관따발 기둥으로 발달시킨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껍게 생장해서 목질화된 바깥층은, 딱딱하게 된 바깥층은 기체 출입을 제한해. 그래서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야. 이 기체가 뭘까? 질소 고정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방해가 됐었지? 산소. 그치? 산소의 출입을 제한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마지막 7번인 거야. 마지막은 아니야. 뒤에 또 있어. 그냥 7번인 거야. 7번 쓸게. 이 뿌리옥 관따발 조직이 목질화된 바깥층을 갖는데 좀 딱딱해진 목질화된 바깥층을 갖는데 얘는 기체 출입을 제한시켜. 기체 출입을 제한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과정 됐어? 과정을 이해하고 아는 게 너무 중요한 지문이거든. 자, 7문단 거의 다 왔어, 얘들아. 마지막 문단이야. 7문단. 콩과 식물의 뿌리 혹에서 산소 공급은 주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는 산소 결합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자, 뿌리 혹에서 이 산소 공급은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산소 결합 단백질 중 하나가 레그 헤모글로빈인데 이 레그 헤모글로빈이 산소 공급을 조절하는 거야. 레그 헤모글로빈은 숙주 식물에 의해서 합성되어서, 레그 헤모글로빈은 뭐에 의해서 합성된다고? 식물, 콩과 식물, 숙주 식물에 의해서 합성되어서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 존재하고 호흡 중인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송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어떤 걸 한다고? 세균의 세포의 산소 수송을 도와줘. 세균의 세포에게 산소 수송을 막 도와줘.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ATP와 환원력을 제공하기 위한 호흡을 하기에 충분하면서도 과량의 산소로 인해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화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ATP 에너지 있잖아.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질소 고정에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산소 농도를 유지하면서도 과량의 산소로 인해서 그 질소 고정 효소 있지.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화되는 수준이 안 되게끔 유지시킨다는 거야. 이 모든 걸 누가 한다?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지막 레그 헤모글로빈 때문에 어떤 딜레마가 해결되는 거야? 그 질소 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산소가 필요하지만 있으면 안 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지면은 그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화되니까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거지. 이해됐니? 자, 마지막 8번이야. 여기가 지금 다 8번이거든? 8번 적어볼게. 8번은 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오는 거거든. 레그 헤모글로빈. 이 레그 헤모글로빈의 정체는 산소 결합 단백질이야. 산소 결합 단백질. 됐지? 이 산소 결합 단백질은 레그 헤모글로빈은 어디에 있냐면 숙주 세포 안에 있대. 숙주 세포 안에 존재하고 그리고 뿌리옥 세균의 세포로 산소를 수송해 주는 거야. 뿌리옥 세균의 세포로 산소를 수송해 줘. 그러니까 뿌리옥 세균의 세포로 산소를 수송해 주잖아. 그러면 ATP, 그 에너지가 필요한 그 질소 고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그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산소가 되면서도 과량의 산소는 안 생기니까 비활성화되지는 않게끔 유지해 주는 거야. 그 유지해 주는데 레그 헤모글로빈이 이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질소 고정이 되는 거겠지. 질소 고정이 돼서 질소 고정을 하면 아까 오문단 이 세균은 암모니아를 콩과 식물에게 주게 되는 거지. 아까 콩과 식물이 탄수화물을 줬듯이. 이해될까? 얘들아? 최대한 이해가 잘 되라고 좀 천천히 나눠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요거 문제를 좀 풀어볼게.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지금 수능 특강 170페이지로 가면 돼. 수능 특강 170페이지. 자, 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생물학적 질소 고정이 다른 질소 고정에 비해 지니는 장점 없었고 2번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걸 보고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이 사실 2번이거든.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필요한 조건을 뭐라고 제시했냐면 산소가 없어야 되거든. 비활성화 되니까 그 질소 고정 효소가. 하지만 질소 고정을 하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해 라는 이 딜레마적인 조건을 제시했어. 그리고 이 딜레마적 조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례가 뭔데 콩과 식물과 뿌리옥 세균의 공생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 완벽하게 맞지. 그래서 답 2번이고 3번 봐봐. 식물 생장에 필수적인 원소의 종류를 제시하고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 없어. 질소만 좀 얘기했었어. 4번 뿌리옥이 발달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시기별 질소 고정의 효율성 이런 얘기한 적 없고 5번 식물과의 공생 여부에 따라서 질소 고정 세균을 분류하고 질소 고정 세균 분류한 적 없는데 뿌리옥 세균만 얘기했으니까 답 2번 괜찮지? 자 2번 갈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뿌리옥 세균은 박테로이드로 변화하여
세균이 박테로이드로 변화한 건 맞았었지 얘들아. 뿌리옥 세균이 그 콩과 식물 안으로 들어가서 박테로이드로 변화하거든. 레그 헤모글로빈을 합성한다. 맞을까? 그런 거 같았어 라고 하면 틀려 얘들아. 요거 틀리거든? 답이 1번인데 봐봐. 레그 헤모글로빈을 합성하는 주체가 누군지 찾아줄게. 레그 헤모글로빈 앞으로 가볼래? 바로 앞 페이지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 레그 헤모글로빈은 숙주식물에 의해 합성돼요. 레그 헤모글로빈을 합성하는 게 누구야? 숙주식물이야, 숙주식물. 그치? 그런데 박테로이드가 헤모글로빈을 합성한다고 되어 있잖아. 박테로이드는 뭔데? 세균이잖아. 결국 세균이 헤모글로빈을 합성한다라고 한 선지가 되는 거야. 하지만 레그 헤모글로빈 합성하는 건 누구였어? 식물이었다. 주체의 오류지. 주체를 바꿔서 낸 거야. 중요한 선지야. 그래서 답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나머지 선지 확인해야겠지? 2번 뿌리옥 세균과 콩과 식물은 영양분을 교환하며 서로 이익을 얻는다. 세균이 식물과 영양분을 교환한다. 어떻게 교환했더라? 식물은 세균에게 뭘 줘? 탄수화물 주고 세균은 식물에게 뭘 줘? 암모니아 주고 서로 영양분 교환하는 거지. 공생관계다라는 얘기고. 3번 식물이 대기 중의 질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질소 고정이 필요하다라고 이 문단에서 나왔잖아. 그치? 그냥 대기 중에 있는 질소 분자는 쓸 수가 없다고 나왔었어. 왜? 너무 단단하게 단단하게 삼중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다음에 4번 질소는 식물의 핵산과 엽록소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필수 원소이다 라고 이 문단에서 정보 줬었고 5번 뿌리옥 세균은 식물과 공생하지 않고 토양에서 단독으로 생존하기도 한다. 토양에서 단독으로 생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지. 하지만 식물과 공생하는 애가 있다고 했지. 요거 5문단에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 5문단에 어떻게 있냐면 찾아볼게. 어딨냐면은 5문단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일부만이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뿌리옥 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숙주식물로 하여금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뿌리옥 세균이 질소 고정 세균이야. 그치? 그런데 대부분은 태양이 아니라 토양에서 독립생활하거든. 그리고 이 일부 한정된 종류의 숙주식물하고만 공생관계를 맺는다는 거지. 그래서 5문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 1번이다 이렇게 찾아주고 자 2번 선지 좀 잘 보고 3번 기억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기억이 뭐냐면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였어. 우리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 왜냐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질소 고정 효소는 산소를 만나면 비활성화돼. 그 얘기야. 그래서 3번 볼게. 질소 고정에 쓰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거든. 하지만 그 산소가 질소 고정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도 하니까. 완전 맞지. 그래서 3번이 아주 정확해. 이 3번 선지를 좀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거 다 틀리고 얘들아 5번 잠깐 볼게. 5번. 질소 고정 세균이 호흡을 통해 얻은 에너지가 산소 때문에 비활성화된 질소 고정 효소를 되돌리기 위해 사용된다. 틀리긴 한데 내가 뭘 보고 싶냐면 비활성화된 질소 고정 효소가 되돌려질 수 있나? 되돌릴 수 없다고 나오거든? 산소 때문에 비활성화 되잖아? 비활성화 되면 다시 되돌리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되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나머지 틀린 거 봐주면 되고 가장 적절한 거 3번 이렇게 봐주면 돼. 4번 갈게. 얘들아 4번 어려워. 4번 중요하고 어려워. 다른 것과 비교 대조하는 거여서 다른 게 하나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요거 보기를 좀 잘 봐야 되거든. 하나의 글을 더 줬다고 생각하면 돼. 짧은 글을.
윗글의 A와 얘들아 A는 뿌리옥세균이야. 뿌리옥세균. 그 다음에 B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 보기를 잘 읽어야 돼. 한번 볼게. 식물의 뿌리와 곰팡이가 공생관계로 이루어진 연합체를 균근이라고 한다. 뿌리랑 곰팡이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 연합체를 균근이라고 하는데 곰팡이는 식물 뿌리의 생장과 분화를 촉진하는 생장인자를 분비하며 얘들아 봐봐. 곰팡이가 뭘 분비해? 생장인자. 곰팡이가 생장인자를 분비하는데 이 생장인자의 역할이 뭐냐면 식물 뿌리의 생장과 분화를 촉진하는 거야. 그래서 생장인자를 막 분비하면 뿌리가 생장과 분화가 빨리 돼. 그리고 영양소 흡수를 위한 표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균사를 토양으로 뻗는다. 균사는 밑에 나와 있거든. 섬세한 모양의 실세포야. 이거 누가 뻗는 거야? 곰팡이가 균사를 토양으로 뻗어가는 거야. 이거 다 곰팡이 얘기야. 균사를 토양으로 뻗는데 토양으로 뻗는 이유는 자기 영양소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알겠지? 얘들아 여기 그림 잘 나와 있어. 여기 보면은 곰팡이 균사 이렇게 된 게 다 균사래. 이게 지금 뿌리거든 얘들아. 요게 뿌리야. 식물의 뿌리. 요게 식물의 뿌리야. 뿌리.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식물의 뿌리야. 이 뿌리랑 곰팡이가 이미 연합돼 있는 관계인 거야. 그래서 곰팡이가 이미 붙어 있어. 붙어 있으니까 지금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구나. 이렇게 지금 균사지. 균사를 이렇게 뻗어가는 거야. 여기가 토양이겠지. 토양에. 왜냐면 토양에서 영양소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됐지? 계속 볼게. 곰팡이는 자신이 흡수한 물과 무기질을 식물에게 공급하는 대신 뭘 줘? 물과 무기질. 이거 어디서 흡수했게? 토양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질을 식물에게 줘. 대신 식물에게서 뭘 받아? 당을 공급받는다는 거야. 요거 잘 보면 되겠지? 곰팡이와 식물 사이의 공생관계. 곰팡이는 식물에게 물을 준다. 그 다음에 무기질도 줘. 이걸 무기질을 주고 그 다음에 식물은 곰팡이에게 당을 준다. 알겠지? 균근 중에서 이런 연합체 균근 중에서 수지상균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식물의 뿌리 표면을 따라서 자라다가 그러니까 뿌리의 겉을 따라서 자라다가 균사를 식물의 표피세포 사이로 뻗어. 균사를 뻗어서 뿌리의 피층으로 들어간다. 뿌리의 피층으로 들어간 거야. 얘들아 여기 균사가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뿌리의 피층으로 막 들어가. 보여? 피층으로 들어갔어. 뭐가? 균사가. 이 수지상균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균사가 뿌리의 피층으로까지 막 들어가. 균사는 피층 세포의 세포질 안으로는 안 들어가. 세포질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뿌리 세포의 막이 함입돼서 형성된 관 안으로 자라서 작은 가지 모양의 수지상체를 이루는데 얘들아 작은 가지 모양의 수지상체를 이룬데 여기 지금 그림에서 수지상체가 보이거든? 이런 거야. 요런 나무 모양, 가지 모양 이런 게 수지상체야. 됐니? 얘들아 요 수지상체가 무엇이 자라서 된 거야? 무엇이 뻗어서? 균사가 뿌리의 피층세포를 타고 막 들어가서 결국에 관 안쪽에 가서 수지상체를 이룬다는 거지. 그래서 균사가 수지상체를 이루는데 여기까지 됐니? 이들 수지상체는 곰팡이와 식물 사이에 양분의 전달이 일어나는 중요한 부위이다. 아 이거 역할이 뭐야? 양분의 전달. 곰팡이하고 식물 사이에 양분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거야. 수지상체가. 수지상균근 곰팡이는 숙주 특이성이 거의 없어서 한 가지 곰팡이가 여러 식물과 균근 연합체 연결망을 형성하기도 한다. 해서 한 가지 곰팡이인데 여러 식물하고 이렇게 연결망을 형성한다. 라고 본 거지.
보기 지문 자체도 조금 빡세지 얘들아. 보기 지문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 내가 지금 최대한 천천히 잘 읽어봤는데 이거 조금 더 이해하고 싶으면은 아까 내가 본문 정리한 것처럼 옆에다가 정리해서 얘 내용도 좀 알면 돼. 자, 그럼 해볼게. B가 수지상균근, A가 뿌리옥세균. 자, 1번. 뿌리옥세균은 뿌리 피층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을 분비한다. 요거 기억나? 뿌리옥세균이 뿌리 피층 세포 분열 촉진하는 물질 분비했었잖아. 그리고 B. 수지상균근은 뿌리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분비한다. 이거 뭔데? 생장인자였잖아. 생장인자. 여기 나오지? 곰팡이는 식물 뿌리의 생장과 분화를 촉진하는 생장인자를 분비한다. 맞는 거야. 알겠지? 균근 중에 수지상균근이 있으니까 균근은 생장인자를 분비하니까 맞는 게 되는 거야. 자, 2번. A. 뿌리옥세균은 식물과의 양분 교환을 위한 통로인 박테로이드를 발달시키고, 이거 좀 잘 봐야 되거든. 식물과의 양분 교환을 위한 통로가 박테로이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들아 이거 맞아? 식물이랑 세균 사이에 양분 교환을 위한 통로가 박테로이드야? 박테로이드는 세균이잖아, 세균. 뿌리옥 세균이 박테로이드로 되는 거잖아. 그치? 통로는 어디였어? 뿌리옥 관다발 조직이었잖아. 뿌리옥 관다발 조직. 그래서 아닌 거야. 알겠지? 그 다음 B는 B 확인하자. 양분 교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지상체를 형성한다. 얘들아 수지상체는 어떤 애라고 했냐면 곰팡이와 식물 사이의 양분의 전달이 일어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맞는 거야. 답 2번이네. 요 그냥 읽으면 맞아 보이거든? 다 읽었던 말이니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야.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좀 잘 봐야 돼. 자, 나머지 보자. 3번. A는 뿌리의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여. 얘들아, 뿌리옥세균은 뿌리의 바깥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뿌리 안쪽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식물의 양분 흡수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부로 이동을 한다는 거야. 세균은 그 식물 안으로 간다라는 얘기야. B는 뿌리 외부의 토양으로 뻗은 균사를 활용해 뿌리 외부로 뻗은 균사, 토양으로 균사를 뻗는다고 얘기했었지. 그걸 통해서 식물의 양분 흡수를 돕는다. 여기 영양소 흡수를 위한 균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중요한 건 뿌리의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건 뿌리옥 세균이라는 것. 이거 중요해. 자, 4번 갈게. A가 특정 종류의 식물들과 공생관계를 이루는 것과 달리 특정 종류의 식물들과만 공생관계 이룬다고 우리 앞에서 읽었지. 하지만 B의 곰팡이는 다양한 식물과 공생관계를 이룬다. 이거 어디 있었어? 숙주 특이성이 거의 없어서 여러 식물과 형성하기도 한다. 맞네. 5번 볼게. A가 감염사를 통해 뿌리 피층 세포의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달리 뿌리옥 세균은 감염사 기억나니? 이렇게 된 게 감염사였잖아. 뿌리 털에 이제 형성되는 거. 그게 점점 커지지. 길어져가지고 신장을 해가지고 결국에 세포질 속까지 들어가. 세포질 속까지 들어가거든. 하지만 B의 균사는 피층 세포의 세포질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이거 읽었다? 균사는 피층 세포의 세포질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나와 있는 거야. 5번도 중요해. 차이점이니까. 그래서 맞아. 답은 2번이고. 얘들아 여기 됐어? 얘들아 이거 선지 다 중요하거든. 선지 다 중요하고 여기 지금 첫 번째 이 지문을 내신다면은 보기를 같이 내실 확률이 너무 클 것 같아.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 지문의 내용도 물어보면서 보기의 내용도 같이 물어보고 공통점 차이점 물어볼 수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거든. 주로 차이점을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보기 지문까지 꼭 제대로 숙지를 해줘야 돼. 알겠지? 너무 길었다.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자세히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 이 지문 좀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알겠지? 너무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